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나이를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게 무섭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뭐 술 먹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도 더뎌지고, 또 몸이 금방 피곤해지고, 또 뭐 먹기만 하면 그냥 이빨이 뭐가 자꾸 끼고 막 그럽니다. 아직 이런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노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몸을 막 굴리면 안 됩니다. 술 막 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몸에.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 관리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관리도 잘 하시고요. 음, 저는 30대 후반부터 탈모가 왔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관리를 했다면 그 시기가 훨씬 늦춰졌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봐요. 이게 뭐 지금이야 뭐 40대 후반에 들어섰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머리 빠지면 슬픕니다. 일단 아들이 놀려요. 그놈이 이제 아직 대머리가 유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겨울, 한겨울, 한여름에 안 좋습니다. 제 머리가 그 앞머리 빠진 것보다 소갈머리 있죠. 정수리부터 빠지는 그런 탈모인데, 한여름에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 햇볕이 내 정수리만 막 미친 듯이 막 쏘는 것 같아. 그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거. 그 검은 종이에다가 돋보기로 막 태우는 거 있지. 내 머리 위에서 막 누가 돋보기로 막 초점 맞춰갖고 정수리에다가 막 쏘는 느낌? 음, 머리카락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도 추워요. 바람이 막 솔솔 막 느껴져요. 응? 남들보다 그 눈 내리는 걸 빨리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능력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다른 사람은 이제 머리카락 그 위로 눈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 있다. 근데 우리들은 두피로 눈이 바로 내리거든. 그래서 그 막 눈 한 송이가 딱 그 정수리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막 그 녹는 느낌이 딱 전달이 돼요. 살을 녹아 막. 응? 그럼 이제 딱 느끼지. 아, 눈이 오는구나. 겨울이 왔구나. 어떨 때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막 방울이 돼가지고 또르르 막 흘러내릴 때도 있어. 그게 이제 슬퍼지지. 그게 이제 눈으로 떨어지면 그게 눈에서 나온 눈물인가, 하늘에서 내린 눈물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런 거야. 아무튼 2022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합시다. 또 쓸데없는 얘기로 또 그냥 시작했네요. 오늘은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도. 제가 본 적이 충청도입니다. 제가 군산에서 20년, 전주에서 20년, 또 이제 광주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제 사투리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어, 전라도 사투리라기보다는 충청도 사투리에 가깝습니다. 그게 전라북도 사투리예요. 특히 이제 전주, 군산, 익산 사투리들이 그렇습니다. 그 충청도에 가까운 전라도 사투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제가 본 적이 그 충남 서천군 판교면 만덕리입니다. 저희 아버지 또 친가 쪽 분들이 충청도에 살고 계세요. 온양, 천안 뭐 이쪽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그런 사투리들을 좀 써요. 뭐뭐 행겨, 뭐뭐 한겨, 그런겨, 그런 겨 이런 거 자주 튀어나오고요. 또 광주에서 조금 살았다고 남도 사투리도 가끔씩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짬뽕이야. 뭐 근본이 없어. 아무튼 충청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청도 지역 문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제가 북한 다음으로 충청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여, 공주, 천안, 논산, 충주, 청주 등등 골고루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부여와 공주는 정말 자주 등장하죠. 왜 그럴까? 부여랑 공주는 지역 전체가 그냥 역사 유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역사요? 백제 역사죠. 바로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이 바로 공주고, 또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가 부여입니다. 보통 백제 하면은 전라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역사 공부를 안 할 때. 난 전라도니까 난 백제의 후손이다. 근데 사실 백제는 충청도가 중심이었어요. 예. 이제 전주 이쪽은 후백제지. 예. 후백제 전주 그 완산주 견원. 그게 이제 후백제고. 그냥 백제는 충청도가 중심이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부여하고 공주는 둘 다 충남인데, 제가 일단 충청북도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충청도니까 뭐 가볼게요 해야 되나? 가볼게요. 기억 아니야. 아무튼 자, 충청북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곳은 충주와 청주입니다. 우리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에서 전라도고, 경상도는 경주, 상주에서 경상도고, 충청도는 충주, 청주에서 충청도야. 충청북도에 충주와 청주가 있습니다. 충주부터 가볼게요. 충주. 고대사부터 볼까요? 여러분 일단 지도 한번 봅시다. 충주가요. 우리나라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도 봐봐. 딱 한가운데 있지. 원래 여기가 그 백제 근초고왕 때 제일 잘 나갈 때 한강 유역 먹고 백제 땅이었어요. 근데 장수왕이 남하정책 펼치면서 한강 유역을 먹죠. 그리고 비석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 비석 이름이 뭐예요? 중원고구려비 또는 충주고구려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원고구려비예요. 충주는 가운데 있다. 중원이다. 그래서 우리 그 나중에 그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구주 오소경 정비하잖아요. 그 오소경 중 하나가 충주였고, 뭐라고 불렀어? 중원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중원고구려비, 신라시대 오소경의 중원경, 충주는 중원이다.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먹고 중원고구려비를 세웠다.
중원 고구려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장수왕이 세운 거라서. 그래, 장수왕이 세운 거라서 중요하기도 해. 그것도 그건데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입니다. 유일해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에요.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는 국보입니다. 국보. 보물 아니야. 국보예요. 아주 중요하죠.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잖아.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또 구주 오소경의 그 오소경 중에 하나가 바로 중원경이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려로 넘어가면 무신정권 때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죠?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충주가 등장을 하죠. 몽고 5차 침입 때 충주성 방어별감으로 있던 김윤후가 잘 막아내죠. 김윤후는 2차 침입 때도 나오죠. 그때 이제 2차 때는 처인성 부곡민들하고 잘 막아내죠. 처인성은 경기도 용인이고 5차 침입 때는 김윤후가 충주성을 방어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런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기출 영상에서는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몽골 6차 침입 때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에서 저항하였다.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에서 저항하였다. 이게 선택지로 나옵니다. 이거 몽고 항쟁 맞습니다. 이 다인철소가 우리 그 향소 부곡 할 때 그 소예요. 다인철소가 뭐냐면 그 철 관련 그 제품들 만들고 하는 그 특수 직업들 모여 있는 행정구역이죠. 특수 행정구역 소 이름이 다인철소였어.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충주에서 그 몽골 6차 침입 때 그 몽골에 저항하였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충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조선 임진왜란 때 전투 뭘까요? 임진왜란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신립의 탄금대 전투. 여진족들 다 때려 죽인 기병 전투의 달인 우리 신립 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딱 외놈들 맞이했는데 다 죽죠. 신립은 자살하죠. 임진왜란 초기 전투였던 신립의 탄금대 전투가 바로 충주 탄금대예요. 이게 가장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충주 끝났어요. 그러니까 충주는 장수왕의 중원고구려비, 몽고 5차 침입, 김윤후의 충주성 방어, 또 다인철소 주민들의 저항, 그리고 조선 임진왜란 때 신립의 탄금대 전투까지 알면 충주는 끝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이제 충주에 있는 불상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보세요. 이 불상인데 충주 미릉리 석조열의 입상이에요. 이게 시험에 등장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었어. 정답은 아니었고 정답은 아니었죠. 뭐 어떤 게 정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딱 봐봐요. 이거 어느 시대 거일까? 딱 봐도 고려잖아. 고려 시대 거지. 웃기잖아요. 고려 불상은 만화 같다니까. 만화로 그려놓은 것 같아. 근데 고려 불상은 아니 고려 불상이에요. 방금 뭐라고 했지 내가? 충주 미릉리 석조열의 입상.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근데 일단 나온 거니까 한능감에 이렇게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또 등장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고려 불상이고 특징이 뭘까 한번 봐봐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금이 가 있는 것 같죠. 줄이 있잖아. 보통 우리 석상 보면은 큰 돌 조각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돌을 쌓았습니다. 돌 6개인가 5개인가를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 다리, 어깨 쪽, 또 모가지, 머리, 그 모자까지 해갖고 각각 만들어가지고 쌓은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충주 미릉리 석조열의 입상은 충주에 있다. 얼굴을 보니까 고려불상이다. 끝. 청주로 갑시다. 청주. 자, 충북 청주 봅시다. 청주. 저는 청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봤나? 가봤나? 가본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청주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청주안씨거든요. 청주안씨 충성공파 31대군입니다. 한명회 후손이에요. 우리 조선 세조 계유정난 한명회 기억하시죠? 그 관상 한명회 있잖아요. 모가지가 잘릴상. 나중에 연산군 때 부관참시 당한 한명회 후손입니다. 그래서 청주가 일단은 익숙해요. 일단 신라시대에 가볼까요? 신라시대. 제가 아까 충주가 구주 오소경이 중원경이라고 했었죠. 중원경. 청주는 충주 왼쪽에 있습니다. 충주 서쪽에 있어. 그래서 청주는 서원경이에요. 서원경. 구주 오소경 그 오소경 중에서 서원경이었습니다. 청주가. 그리고 서원경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 통일신라 그 촌락들 경제 상황, 세무 상황 또 일반 정책들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됐죠. 민정문서가 발견된 곳이 바로 서원경이에요. 청주는 서원경, 서원경은 민정문서. 이렇게 바로바로 딱딱딱딱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고 다른 문제의 선택지로도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 심체 요절. 이거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주인공으로도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직지 심체 요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죠.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1377년입니다. 14세기. 원래 그 전까지 사람들은 구텐베르크 그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던 박병선이라는 분이 직지 심체 요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서 구텐베르크 활자는 15세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보다 80년, 70년 그 정도 더 앞선 14세기 금속 활자가 딱하니 이제 나온 거야. 우리나라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 즉시침체 요절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직지코드를 꼭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직지코드 2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고 곧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직지코드 1 한번 이제 꼭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흥덕사의 직지심체 요절. 1378년이니 78년이니까 고려시대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온 게 뭐가 있냐? 용두사지 철당간. 철당간. 청주 지역문제 그 지도에 등장합니다. 제가 당간이 뭐라고 했죠? 당간 아니야. 당간. 절 앞에 보면은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큰 기둥. 큰 기둥에 2개씩 딱 있어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앞에도 돌로 된 그 큰 기둥이 있고요. 그게 바로 당간입니다. 당간. 절에서 그 깃발을 매놓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당간들이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청주의 용두사지 철당간은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희귀한 거죠. 우리나라에 철당간이 몇 개 없습니다. 3개인가 4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도 국보예요. 국보. 사실 이제 청주가 지역문제 나오면 무조건 직지심체 요절 나옵니다. 대신 이제 지역 지도를 보고 거기가 청주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흥덕사를 알아야 되고 용두사지 철당간을 보고 아 여기가 청주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정답은 대부분 직지심체 요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그 영조 때 영조 초반에 난이 하나 일어나죠. 이인자의 난. 그 소론 강경파 찌꺼기들이 영조 초반에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조 임금이 이인자의 난 이후에 더더욱 탕평을 굳건히 했다. 마음을 더 굳혔다. 이인자의 난이 청주에서 일어납니다. 이인자가 청주성을 함락해요. 뭐 결국 진압이 되긴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충북은 충주 아니면 청주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이제 세 곳을 추려봤는데 이 세 곳은 이제 참고로 알아둡시다. 선택지로 등장을 하는 곳들이에요. 보은, 괴산, 단양. 보은, 충북 보은, 충북 괴산, 충북 단양. 일단 보은 하면 딱 2가지 기억하면 돼요. 일단 그 문화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절이 하나 있죠.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기억할 만한 절입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절이죠.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 나무로 만든 5층 탑입니다. 탑. 방금 절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엄연히 따지면 목탑이에요. 목탑. 법주사에 있는 목탑 이름이 팔상전이에요. 팔상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료의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 이런 사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층 구조네요. 맞습니다. 조선시대예요. 17세기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 탑 이런 것들은 사진하고 내용하고 잘 매치시켜가지고 몇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께 돼야 돼요. 일단은 자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은이 또 언제 나오죠? 우리 근대사에서 동학농민운동 공부할 때 보은 집회 기억나시나요? 이 동학농민운동이 처음에는 종교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회, 삼례 집회 처음 그 집회할 때만 해도 교조 신원운동이었어. 동학 그 일대교조 최재우의 죽음을 복권해달라 뭐 그런 집회였는데 얘네들이 귀등으로 듣고 그냥 무시하니까 보은 집회부터 어떻게 됐지? 구호가 등장했죠. 보은 집회부터 구호가 등장했다. 교조 신원은 당연히 외쳤고 그 3가지 구호가 뭐죠?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제법구민,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라. 척외양, 이놈들과 양키놈들을 배척하라. 바로 충북 보은 집회에서부터 구호가 등장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괴산 가볼까요? 괴산. 충북 괴산. 괴산은 만동묘만 떠올리면 됩니다. 만동묘 기억하시죠?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고 또 만동묘도 없애잖아요. 만동묘가 그 명나라 신종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를 기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들자고 했냐면 송시열이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송시열의 제자가 숙종 때 충북 괴산에다가 만동묘라는 사당을 지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하면서 또 만동묘도 없애고 그렇게 했죠. 괴산은 만동묘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양 가봅시다. 단양은 일단 뭐 여러분 단양하면 떠오르는 거 떠올려 봅시다. 단양 팔경밖에 안 떠오르죠. 단양 팔경. 유명하잖아요. 단양 팔경. 우리가 보통 무슨 팔경 하면은 그 지역에 막 그 유명한 관광지 또는 뭐 볼만한 곳 그런 곳들을 무슨 팔경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잖아요. 8개 막 꾸역꾸역 만들어가지고 막 팔경이라고 막 다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 어디 막 도시 그냥 구에 불과한데도 막 팔경을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있는가 모르겠지만 서울 서초구 팔경 뭐 이런 식으로 광주 광산구 팔경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팔경을 붙이는데 이 팔경 중에 으뜸이 어디야? 단양 팔경이지. 이 단양 팔경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이 특히 서울에서 임금들이 휴가 오는 곳이 단양 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정말 최고의 휴양지가 단양이었어요. 단양 팔경 중에 답이 있습니다. 단양은 단양 팔경에 도담삼봉이 있고 옥순봉이 있습니다. 이 2개 아시면 돼요. 둘 다 제가 이론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도담삼봉은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단양에 가서 요람선 타고 도담삼봉을 직접 봤습니다. 도담삼봉, 제가 삼봉 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죠. 삼봉 정도전. 정도전이 호가 삼봉이죠. 이 단양팔경의 도담삼봉에 삼봉을 따서 지은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삼봉. 3개의 봉우리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옥순봉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문화 문제에 등장하죠. 그 옥순봉도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김홍도가 원래 조선 후기 그 풍속화를 많이 그린 화가잖아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진경산수화도 그렸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옥순봉도예요. 옥순봉도. 이 옥순봉이 워낙 이뻐가지고, 그리고 휴가를 많이 왔다고 했으니까 그림 좀 그린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렸어. 정선도, 겸재 정선도 그렸고 누구도 그리고 하여튼. 근데 시험에는 김홍도의 이제 옥순봉도가 잘 나오죠. 그림을 잘 보고 기억을 해봅시다. 어디에 있다? 충북 단양에 있다. 이 정도 하면 되려나? 또 콧물이 나오네. 큰일 났네. 이렇게 뭐 충청북도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제가 처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다. 충남은 백제의 중심지예요. 백제를 따라가면 됩니다. 백제를. 공주부터 보면 되겠죠. 왜 그럴까? 백제 문화가 어떻게 옮겨가지? 처음에는 한성이었지, 서울이었지. 그러다가 고구려가 내려오니까 웅진으로 내려오고, 고구려가 또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사비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웅진부터 보면 됩니다. 웅진. 한성, 웅진, 사비. 백제의 도읍이 그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웅진을 보면 웅진이 바로 공주예요. 사비는 부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백제문화 역사 유적지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총 3곳이죠. 공주, 부여, 익산. 이 3개를 한 곳으로, 3곳을 묶어가지고 백제문화 역사 유적지구라고 해가지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겠지. 왜? 세계가 인정한 곳이니까 잘 나오겠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웅진, 공주, 무령왕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사비, 부여, 성왕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익산은 어떤 왕이야? 성왕 다음 무왕. 무왕하고 미륵사지 석탑. 익산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일단 뭐 공주부터 가봅시다. 익산은 전라북도죠. 익산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충남 공주부터 가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공주 지역 문제 지도에는 무조건 무령왕릉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또는 송산리 고분군이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송산리 고분군의 그 무덤들이 백제 양식 굴식 돌방 무덤이죠. 송산리 고분군에 골고루 이제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돼? 무령왕릉이 발견이 됐어요. 아주 온전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벽돌무덤이야. 와, 벽돌무덤. 굴방무덤이 아니네? 벽돌무덤이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형식이에요. 무령왕릉이. 그리고 표지석이 있어. 표지석을 읽어보니까 백제 무령왕릉이라고 떡하니 써 있습니다. 사마왕 영동대장군 써 있고. 그리고 그 시험에 그림으로 자주 등장하죠. 사진으로. 무덤을 지키는 짐승 진묘수도 발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금관 장식이라든가 이런 껴묵거리들. 껴묵거리가 그 무덤에 같이 묻는 그런 것들 껴묵거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껴묵거리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공주는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 이 2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공주 지도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2개는. 그리고 이제 석기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석기시대. 공주 석장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공주를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조카랑 아들 데리고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이 석장리 박물관도 다녀왔어요. 제가 석장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석장 돌이 짱인 동네. 돌이 짱인 시대가 언제야? 구석기지. 석장리는 구석기 유적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죠. 바로 공주 석장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에요. 공주 석장리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라시대로 가면은 신라하대 난 순서를 제가 외우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렇게 4개. 신라하대의 난. 이 4개의 난 순서 외워놓으면 신라하대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김원창, 장보고, 원종애노, 적고적 이렇게 4개. 김원창, 장보고, 원종애노, 적고적. 그냥 이때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 잘 못해도 돼. 그냥 이 순서만 알아도 풀렸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풀리는 문제들이 많고요. 하는 거면 그래요.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거 한 2문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김원창, 장보고. 제가 급하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몰라, 이걸 누가 이렇게 또 했을 수도 있는데. 김장하면 원래 빨개져. 해봤습니다. 김장하면 원래 빨개져. 김원창, 장보고. 김장하면 원종애노 원래 적고적이 뭐야? 빨간 바지 아저씨들이잖아. 난 일으켰잖아. 빨개져. 우리 김치 담그면 빨갛잖아. 그래서 김장하면 원래 빨개져. 김원창, 장보고, 원종애노, 적고적.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네 또. 죄송합니다. 잊어주세요. 자, 신라하대 난 외우면 돼요. 이렇게 4개 외우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뭔 얘기가 나요? 김원창의 난이 공주에서 일어난 난이에요. 지금 공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 김원창의 난. 이 신라하대 난 중에 첫 번째 난. 김원창의 난이 바로 충남 공주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우리 무신정권 시절에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났죠? 우리 무신정권은 뭐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돼? 무신정권 그 집권자별로 어떤 난이 일어났는지 외우라고 했었죠. 이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난은 정중부 시절이죠.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난. 근데 실제 이 명학소는 이거를 제가 공주 작년에 찾아갈 때 명학소의 난 때문에 명학소를 막 찾아서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 쪽에 있습니다. 대전 쪽에. 공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난이 일어났을 당시 행정구역이 공주였어요. 한동안 이 대전 지역은 공주였습니다. 공주 목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특별행정구역이었던 명학소의 그 천민 망이하고 망소이가 일으킨 난이 바로 고려시대 무신정권 정중무 시절이었다. 공주였다. 기억을 합시다. 근데 지금 명학소를 찾아가려고 하죠? 대전에 있습니다.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의 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대로 넘어와서 공주는 좀 많네. 동학농민운동 마지막 전투가 뭡니까? 우금치 전투죠.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군이 마지막으로 전투한 게 바로 공주 우금치라는 곳이에요. 공주에 우금치 전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군이 전주하약하고 집강소들 설치해가지고 자치하고 막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잖아. 그래서 남접 북접 다 합세해서 다 같이 야 일본놈들 때려부수러 올라가자. 올라가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크게 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되죠. 우금치 전투는 어디다? 공주다. 기억을 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빼먹을 뻔했네요. 공주 지도에 꼭 나오는 거 있죠. 공산성입니다. 공산성. 공주 공산성. 공주에 공산성이 있어요. 공산성 하면 떠올려야 될 조선 임금이 있죠.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 광해군 다음 왕이죠. 인조관정. 인조가 제2기관 중에 총 3번의 파천을 합니다. 이괄해난 때 공주 공산성으로 파천하고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파천하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공주 공산성 하면 일단 인조 이괄해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거 뭐 거의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절 그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절 맞추는 거 선택지로 공주에 있는 마곡사 대웅보전이라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면 어느 시대인지 알겠죠? 조선시대 절입니다. 다층이잖아 다층. 제가 2층 이상이면 일단 조선시대 절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17세기에 만들어진 조선절입니다. 이 정도 하면 공주 지역 문제를 끝낼 수 있겠네요. 한번 멈추고 한번 쭉 한번 외워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도시 자체가 역사 유적지예요. 한능검에 정말 자주 지역 문제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냥 알아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부여는. 부여 공주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부여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한 집 건너 역사 유적이야. 차 타고 그냥 쭉 지나가죠. 역사 유적지가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부여 어떻게 알아라고 했지? 부여, 사비, 성황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했죠. 백제 성황의 업적이 뭡니까?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정말 잘 나오는 선택지라고 했죠. 백제 성황의 업적,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그래서 그 부여 가보면요. 큰 그 로타리 그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한가운데 성황 동상이 딱 서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탑 문제에 무조건 거의 뭐 등장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있어? 뭐 탑신부에 그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했다. 그런 기록이 새겨져 있죠.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어디에 있어요? 충남 부여에 있다. 정림사지 5층 석탑도 국보입니다. 국보. 국보 9호예요. 직접 보면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나? 부여에 부소산이라고 있습니다. 부소산성도 있고요. 부소산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백제 마지막 의자왕과 삼천궁녀가 마지막에 물에 막 다이빙해갖고 죽잖아요. 어디서? 낙화암. 낙화암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바로 부소산 낙화암입니다. 부여에 있어요. 의자왕과 삼천궁녀, 충남 부여, 부소산 낙화암이다. 또 뭐가 있냐? 저도 이제 부여 가봤는데 여러분 그 부여 가시면 제일 먼저 가실 곳이 백제 문화단지라고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그거 이제 전기차 그냥 걸어다니긴 힘들어. 그래서 그 전기차를 빌려 타고 돌면 좋습니다. 5,000원인가 만원인가 하여튼 주고 빌려서 탈 수 있어요. 너무 넓어. 근데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진짜 곳곳에서 그 백제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근처에 능산리 고분군이 있죠. 능산리 고분군도 부여 지도에 무조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능산리에 능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어요. 능산리 고분군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능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제문화재인 금동대학로가 발견이 됩니다. 금동대학로가 바로 아들한테 계속 문자 오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도 그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금동대학로 특징이 뭐죠? 백제 사비문화재고 그리고 또 도교의 영향을 받는 문화재. 막 구름, 봉황, 물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여에 뭐가 있냐. 여러분 고구려 기족회의가 뭡니까? 제가회의. 신라 기족회의는 화백회의. 백제 기족회의가 뭐죠? 정사암회의죠. 정사암회의. 정사암이라는 바위에 모여가지고 귀족들이 회의를 했어. 그곳이 바로 천정대라는 곳입니다. 부여에 있어요. 백제 귀족회의, 정사암회의를 하던 곳이 바로 충남 부여의 천정대. 이것도 기억을 하면 뭐 좋겠네요. 부여는 이 정도 하면 끝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부여 얘기했는데 부여는 다른 시대가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쉽습니다. 부여는 그냥 다 백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부여에 또 관북리 유적이라고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서 뺐습니다. 관북리 유적은 백제 그 왕궁터예요.
부연은 여기까지 하고 딴 데 가봅시다. 천안으로 가봅시다. 천안. 여러분들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천안은 호두과자밖에 모르잖아. 그쵸?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호두과자. 호두야. 호두죠, 호두. 여러분들 천안에 가면요. 호두과자집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그 외곽 좀 변두리 쪽에 호두과자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자기네가 원조래. 근데 사실 뭐 어디서 사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댁이 천안이어가지고 제 어렸을 때는 고향이 군산인데 군산에서 천안까지 명절 때마다 이제 갔죠. 설날하고 추석 때. 군산에서 제가 배를 타고 집에 차가 없어서 군산에서 배 타고 장안까지 건너가서 충남 장안까지 건너가서 장안에서 비둘기호 기차 타고 천안까지 가서 거기서 또 택시나 버스 타고 천안 그 구성동에 있는 할머니 집까지 갔어요. 막 4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군산에서 천안까지 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갔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기차에는 그 홍익회라고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간식 같은 거를 카트에 끌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아저씨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쯤 근처에 이제 기차가 오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가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있어요. 끄듬을 막 호두과자 뭐 있어요. 뭐 팝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있어요. 막 하여튼 막 끄듬을 좀 끄듬 처리가 하면서 근데 뭐 그때 막 이것저것 많이 팔았어요. 삶은 계란도 팔고 소세지도 팔고 그 진미 그 뭐 오징어도 팔고 그랬습니다. 오늘 딴 얘기 많이 하네. 그러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우리는 천안 하면은 우리는 호두과자밖에 모르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천안 하면 호두과자를 떠올리지 말고 천안은 독립운동의 고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천안이 지역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독립운동 관련된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 곳을 기억하면 돼요. 독립기념관, 아우네 장터, 망향의 동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저 독립기념관을 몇 번 가봤죠. 왜 하필 천안에 있을까? 일단 독립기념관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엄청 넓고요. 엄청 볼거리 많고요. 일제강점기 이거 백날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 독립기념관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한번 쭉 둘러보면서 배우는 게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유관순 고향이 천안의 병천이라는 곳입니다. 그 병천에 아우네 장터가 있어요. 우리 그 3.1운동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 한 거 유관순의 만세운동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병천 위에 목천이 있습니다. 목천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친구들은 그 천안 삼거리는 잘 모르실 거예요. 천안 삼거리라는 노래도 있고요. 천안 삼거리 휴게소도 있고 그 천안 삼거리 근처에 가게들 팻말은 다 삼거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안 하면은 천안 삼거리하고 천안 호두과자 이렇게 떠올렸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무튼 그 삼거리에서 오른쪽이 이제 목천 병천이 있고 그곳에 유관순의 고향 병천이 있다. 아우네 장터가 있고요. 유관순이 그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서울 그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다가 3.1운동이 터졌어.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목천 살던 친구랑 같이 고향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열심히 만세 부르고 잡혀가죠. 잡혀가서 형무소 끌려가서 그 형무소에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돌아가시죠?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또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왜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망향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망향의 동산. 망향. 그리울 망자의 고향 향자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산이야. 이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그 해외에서 돌아가신 그런 동포들을 위한 묘역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기리기 위한 묘역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망향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망향의 동산은 안 가봤어도 그 서울에서 아이고, 지방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은 망향 휴게소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근처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아우네 장터, 망향의 동산, 호두과자. 그래. 호두과자도 좋아. 근데 우리 이제 천안은 독립운동의 도시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아유, 목 아프다, 이제. 아유, 큰일 났네. 논산으로 한번 갑시다, 논산. 자, 충남 논산. 논산은 우리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남자들은 뭐, 무조건 이게 떠오르지. 훈련소밖에 없어, 훈련소. 논산 훈련소. 그리고 이제 뭐 훈련소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죠. 갑자기 또 노래가 불러지고 싶어지네. 노래가 불러지고 싶어지네. 요새는 모르겠는데, 우리 나이대들은 아마 이 노래들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 그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그냥 미쳐 그냥 아주. 3년이야 3년. 군대 가면. 미치지 아주. 이 노래도 정말 질리게 불렀었고 또 그 김광석 노래는 아실 거예요. 이등병의 편지. 이건 아주 그냥 눈물 나죠. 그냥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이거죠. 입대를 앞둔 친구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들려주면 눈물이 그냥 쭉쭉 흐를 겁니다. 논산은 훈련소다. 끝. 그러면 안 되지. 논산도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논산은 황산벌, 그리고 관촉사, 개태사. 이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렵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몇 분 흘렀나? 40분이나 40분. 큰일 나네. 아유.
지금 아이고 아파. 지금 그냥 충청도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개를 했어. 지금 지역 이름만 외우기도 벅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봅시다. 지금 짜잘짜잘한 것들은 하지도 않은 거야.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거면 다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충남 논산은 일단 백제의 마지막 전투,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옵니다.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나오잖아. 백제 계백 장군이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마지막 전투에 나서죠. 자기도 그 죽을 걸 미리 안 겁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백제가 망하게 되죠. 그 황산벌이 바로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대표 불상으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고려시대 불상 하면 딱 이 불상 떠올려야 되잖아.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 봐봐. 제가 더럽게 못생겼다고 그랬죠? 2등신이잖아. 머리가 틱딱하고. 반반이야 반반. 비율이 반반이야. 딱 봐도 고려 불상이잖아요. 만화같이 생겼잖아.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죠.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산 개태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개태사라는 절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든 겁니다. 개태. 10개자에 클태자매요. 10개 클태. 태조 왕건이 연 절이에요. 그래서 개태사예요. 그럼 개태사는 당연히 고려절이지, 고려절. 그럼 개태사에 있는 문화재들은 고려문화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개태사의 철학, 개태사 철학하고 개태사 3존 입상이 등장을 합니다. 철학은 뭐냐면 그 개태사에 있는 큰 솥단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솥단지입니다. 개태사 철학이라고요. 고려시대. 그리고 개태사 3존 입상은 제가 예전에 그 이론 영상에서 그 경주 배동 3존 입상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개태사 3존 입상은 어느 시대야? 고려시대예요. 왜? 개태사니까. 개태사는 고려다. 고려 태조 왕건이 연절이니까 개태사야. 그리고 개태사는 충남 논산에 있다. 자, 논산도 끝. 자, 이제 충남 남은 지역을 묶어서 봅시다. 충남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산부터 봅시다. 예산. 충남 예산. 예산은 두 개만 알면 돼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하고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두 개 알면 됩니다. 둘이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홍성에 있거든요. 제 친한 친구가 홍성에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충남 도청에 있나? 아무튼 네. 여러분 충남 도청이 홍성에 있는 거 아셨나요? 모르는 분들 많았죠. 왠지 충남 도청이 대전에 있거나 막 천안 공주에 있거나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충남 도청은 홍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남 도청은 어딘지 알아요? 전남 도청? 전남 도청은 광주에 있을 것 같죠.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 전남 무안에. 홍성 얘기로 했지? 친구가 홍성에 있는데 예전에 한번 놀러 갔다가 친구가 그 수덕사 구경시켜줬거든요. 예산 수덕사.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수덕사가 예산에 속하는데 홍성에서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절문제로 자주 나오죠. 고려시대전입니다. 직접 가서 보면은 느낌이 뭔가 단단한 느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약간 짱짱한 느낌? 사투리인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요. 와, 이거 진짜 오래된 절이구나. 그 향기가 느껴집니다. 수덕사 대웅전 주진포 양식 이렇게 외워야 되죠. 고려시대 절이다. 충남 예산에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뭐예요? 흥선대원군 세국정책 병제 병호신의 네 번째 흥선대원군 그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도굴팀을 꾸려가지고 도굴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에 우리 백성들이 그 외세에 대한 배척 감정이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남영군 묘가 바로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군 덕산면에 있어요. 둘 다 수덕사하고 남영군 묘 둘 다 예산군 덕산면에 있습니다. 뭐 충남 예산은 이렇게 두 개 보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서산 가볼까요? 서산은 우리 딱 하나 기억하면 되죠. 서산 마의 삼존불 백제의 미소, 백종원 미소.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서산은 마의 삼존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백제의 미소, 백종원 미소. 둘이 닮았어. 막 불상 보고 있으면 막 주방을 막 청소해야 될 것 같아. 막, 골목 식당 막 가야 될 것 같아. 백종원한테 막 혼날 것 같아. 청소 안 했다고. 서산 오늘 뻘소리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네요 오늘. 서산 마의 삼존불이 어디 있다? 충남 서산에 있다.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산 가보죠. 금산. 근데 지금 보니까 유독 충남이 산으로 끝나는 지역이 많네. 서산, 금산, 예산, 논산. 아무튼 뭐 금산 봅시다. 금산도 하나만 기억을 해보죠. 여러분 그 조선 임진왜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막 바다에서 그 임진왜란 초기에 이순신의 수군들이 막 이기죠. 옥사당당, 옥포, 사천포, 당포, 당포 막 이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한산도 대첩까지 막 해갖고 막 이겨버려 막.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잖아. 야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육지도 분발하자. 그래서 조헌, 영규 이런 의병들이 이렇게 해서 집결을 하죠. 어디에서? 충남 금산에 모입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돌아가신 의병들 700명의 넋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주자. 그래서 금산에 700의총이 만들어지죠. 700의총. 한능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나왔겠죠. 지역 문제로는 안 나왔고 임진왜란 관련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고급에 나왔나 심화에는 모르겠는데 중급에 하여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심화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충남 금산에 임진왜란 의병을 기리기 위한 700의총이 있다. 기억을 합시다. 충남 금산 끝. 이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대전 볼까요? 대전. 대전.
노잼의 도시 대전, 성심당의 도시 대전, 빵의 도시 대전, 엑스포 밖에 몰라. 대전 분들 죄송합니다. 진정하고. 대전은 제가 현대사 가장 최근에 현대사 했었죠. 현대사 그 대전 38 민주의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현대사 이런 영상에서 했었죠. 이승만 정권 그 3.15 부정선거에 이은 4.19 혁명. 그런데 3.15 부정선거 이전에 두 개의 학생운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뭐였죠? 바로 대구의 2.28 민주화운동, 그리고 대전의 3.8 민주의거. 둘 다 뭐야?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운동이죠. 둘 다 3.15 부정선거 이전에 일어난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운동이 4.19 혁명의 시발점이다.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대전 3.8 민주의거. 이게 사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충청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길게 했더니 힘이 드네요. 오늘 제가 좀 이상한 헛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좀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지역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저는 지금 이런 지역별 이런 역사유적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를 외우는 것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지리, 지역 이런 거 외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충주, 청주, 부여, 공주 이 4개만 하세요. 4개. 이 4개만이라도 무조건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 선택지들을 제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인공으로 나와주면 뭐 땡큐고 충주, 청주, 부여, 공주 이 4개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한번 쭉 해보니까 우리 충청도가 우리 역사에서 정말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을 해낸 걸 볼 수가 있네요. 본 적이 충청도인 사람으로서 갑자기 막 뿌듯함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전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